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었죠. 쌤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항상 강조하는 단 하나의 포인트, 목적이죠. 우리가 과정서술을 읽어나가면서 그 과정서술의 단계들이 조금 복잡할지언정 우리는 꾹 참고 읽어가면서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 어떠한 과정에는 반드시 어떠한 기계, 기술의 과정에는 반드시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목적에 집중하면서 글을 좀 뚫어나갔으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세련된 독해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로켓입니다. 와, 명실상부한 기술 지문이다.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바로 문제점을 때려버리네요. 연소 불안정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딱 주고 있어. 문제 해결 구조의 지문일 수 있겠구나. 추론을 좀 해보시는 거고. 자,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이 로켓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시나 1문단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 어떤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심화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네요. 중심화제는요,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불안정, 문제점이 중심 화제고요. 전개 방향은요, 일단 연소 과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네요. 이 문단 넘어가면 맞습니다.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 이 연소 과정을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로켓이 추진력을 얻는 거잖아요. 로켓의 연소 과정을 통해서, 연소라는 것이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빛과 열을 내면서 결국에는 이 어떤 로켓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연소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꾹꾹 읽어 나가면서 지금 이 어떤 이 액체 추진제 로켓의 구성 요소별 분석이 들어가고 이 구성 요소를 다시 연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에서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서 연소실 내부로 간 다음에 이 연소실에서 이 연소되면서 추진제가 연소 가스가 되는 것이고 노즐을 통하여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면 반발력으로 우리 로켓 푸쉬 나가는 거 있죠? 그 반발력으로 로켓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고 있었다면 그렇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에 관한 글이네요. 연소가스가 노즐을 통해 배출되어 로켓은 추진력을 얻는다. 목적에 대한 선지였다.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의 목적을 집중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개 방향 추론했으면 이 문단에서 이 복잡한 과정에 익사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문단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내가 뭐 읽고 있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뭐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로켓의 연소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것이고 연소 불안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먼저 연소 과정에 대해서 들었던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점, 연소 불안정 과정을 얘기하는데 연소 불안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연소 불안정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개입니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1번, 그 다음에 진동과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2번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서 연소 불안정의 발생 원인이 두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구조의 글에서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정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다시 문제와 해결이 연결되고 있는 글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해결책과 문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해결책의 적절성. 이 해결책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많이 묻거든요. 많이 던지거든요. 이 질문을.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책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요?
문제의 원인을 이 해결책이 정확하게 제거해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해결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을 연결 지을 때는 문제의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해결책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두 가지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1번, 진동 간의 상호작용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 불안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이 각각의 원인으로 발생한 이 연소 불안정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바로 연결을 한번 지어볼까요?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는 맞아요. 시스템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였으니까 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연소 불안정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공급 시스템에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압력 감쇄 장치가 1번 문제의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1번 해결책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연소 불안정이 나타났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시스템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다시 체크해볼까? 압력 감쇄 장치는 뭡니까? 해결책이죠. 그럼 연소 불안정을 해결해 주는 거지 일으키는 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결책의 적절성을 잘 파악했으면 5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소 불안정 발생 원인은 뭡니까? 진동과 진동 간의 상호작용이야. 그럴 때는 어때? 맞아요. 소리 진동을 변화시켜. 진동이 문제의 원인이었으니까 진동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연소실 내의 소리 진동을 변화시켜주는 두 가지 해결책 뭐 있었습니까? 배풀과 음향공이 있었다는 거야. 배풀과 음향공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A, B 기호 처리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추론을 하고 A, B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는 읽자마자 풀어내야겠다라고 정리하신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배풀과 음향공의 가장 이제 포인트는 B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그냥 단순한 내용 일치, 사실 내용에 대한 선지였어요. 4번 연소실 내부로 분산시킨다라는 문장 찾아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이 글이 문제점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제를 파악할 때의 어떤 그 조건들,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압력 기준으로 뿔마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자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런 거죠. 정상압력 기준으로요. 뿔마 5% 그러니까 얘는요 5%가 안 되기 때문에 5% 가면 60하고 114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고 그거보다 많잖아요. 최소압력은. 그러니까 얘는 연소 안정 상태인 거고요. 나머지 B하고 C는요. 이 정상압력부터 최대압력, 최소압력이 5%를 넘어가 버려요. 계산해 보면 이게 5%인데 둘 다 지금 넘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연소 불안정 상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진동 주파수가 150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연소 불안정은 뭐였습니까? 전자의 경우. 다시 얘기해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연소 불안정은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다. 그래서 얘는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연소 불안정 문제를 의미하고 있다. C 같은 경우는요. 주요 진동 주파수가 1200이니까 열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연소 불안정 문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쭉 읽었을 때 정답이 3번이네요. 소리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겠군. 이거는 C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보시면은 C에서 자, 여기 나오는 거죠.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 여기서 소리는 언제 소리? 후자의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두 개로 정확하게 나누시고 전자의 문제 1, 후자의 문제 2를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B와 C 둘 다 문제였는데 문제점들의 비교 대조를 잘 할 수 있었으면 3번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전부 다 골라낼 수가 있게 되네요. 어휘 문제는 가볍게 해설지 보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연소 과정을 먼저 읽었고요. 액체 추진제죠. 액체 추진제. 액체 추진체가 아니라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진제가 연소가스로 바뀌면서 노즐 외부로 배출되면서 이 로켓을 추진시킨다. 그럴 때 이 연소 불안정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의 종류가 두 개였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원인이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각각 다르게 때려줘야 한다. 체크를 잘 하셔야 돼. 다시 얘기해서 문제와 해결을 연결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책의 적절성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데일리 퀴즈 쭉 이 한 문장 아주 농축해서 적어놨어요. 연소 불안정이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 하루하루에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쵸?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고, 내가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 돌아갈 수 있고, 그쵸?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공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루하루 달리면서 내가 강의하면 내 강의를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나한테 제출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루틴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건 역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